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해당 물건의 점유자에게 해당 물건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매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매 용어로 명도라고 합니다. 오늘 부잘아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13에서는 경매의 마무리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명도는 꼭 거쳐가야 할 단계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으로 등기를 하여 법적인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도 명도가 되지 않으면 내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도는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의 난해함은 이미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하는 물건의 명도가 쉬우면 경쟁이 높고 그래서 낙찰가가 높아지며 명도가 어려우면 경쟁이 낮아서 낙찰가가 낮아집니다. 경매에서 높은 수익을 내려면 명도가 어려워서 낙찰가가 낮은 물건에 대해서 명도를 잘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다 이 사연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경매까지 나와서 강제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도 처한 상황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한 경매가 이루어지면 실타래처럼 엮어있던 그 물건의 권리들은 법적으로는 싹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원활한 명도를 통해 해당 물건에 남아있는 점유자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낙찰을 받으면 바로 당일날 해당 물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상태는 일주일 이내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매각 불허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하자가 있다고 그냥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자신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매각 불허가를 받으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더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명도의 난이도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름 명도의 난이도를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점유자를 만나보고 말이 통할 사람이라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명도를 진행하겠지만 말도 안 통하고 강력하게 저항할 그 점유자라면 처음부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유자 입장에서도 경매에 들어간 사항을 알고 있으니 낙찰된 상황을 인지시켜야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찰 통보는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물건에 방문할 때는 그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이 가는 것이 분위기상으로 낫습니다. 점유자를 만나서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낙찰 후 한 달이 지나면 잔금을 납부하고 두 달가량이 지나면 배당이 되는데 이러한 일정을 점유자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이사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이면 배당 기일까지는 해당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전 소유자라면 그 소유권 이전 후 3일 이내에 인도 명령이 결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순순히 명도를 하고 점유를 풀어 해당 물건에서 떠나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가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제일 편한 것은 보증금을 100%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이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더 쉽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100%를 또 돌려받는다고 해서 다 명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아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이 없는 경우에 막무가내로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그 전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일부만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있는 집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그 임차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낙찰자도 그것이 고려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음으로 보증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낙찰자도 보증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명도가 어렵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100%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당연히 버티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명도 확인서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임차인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그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명도 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당된 보증금은 법원에 보관이 될 것이고 낙찰자는 명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그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또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아닌 전 소유주에게 받아야 하니 전 소유주의 급여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임차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좀 더 어려운 경우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집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서 배당도 못 받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인수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앞선 권리들에게 밀려 순서가 늦어지거나 전입신고를 못했거나 제때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임차인들에게 낙찰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인정상으로 이사비를 좀 챙겨주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순순히 명도를 해줄 때의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이면 쉽게 명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이 있는 집입니다. 현장 조사를 가면 관리실이나 인근 주민에게 해당 집에 특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로한 노인이 혼자 어렵게 살고 있거나 장애인이나 애들만 거주하고 있거나 여한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도 뭐하고 순리적으로도 처리가 안 돼요. 너무 명도가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은 애초에 초보자는 입찰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혹 공실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도뿐만 아니라 집의 상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므로 집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인데 서류상 점유자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이야 보증금만 주면 쉽게 명도하겠지만 챙겨봐야 할 것은 오랜 공실로 인해서 미납된 관리비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납된 것이 있으면 납부 완료를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명도 확인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이지만 함부로 명도 확인서를 임차인에게 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도를 위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르니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 먼저 확인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간혹 명도 확인서로 보증금 배당을 받고 임차인이 마음이 변해서 이사를 안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명도 확인서는 명도가 완료된 후에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명도를 할 때에 열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점유자가 나타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자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든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점유를 하든지 해야 안전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매사의 일처리는 꼼꼼하게 챙겨야 이 문제가 없습니다. 경매라는 것도 여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고 낙찰자는 강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말고도 인간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세심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명도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명도와 관련된 법적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